네, 톡 쏘는 선거 이야기 조은지입니다. 공명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가 모두 준법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선거법을 준수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 정당과 후보자는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는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에 눈을 감고 금품에 양심을 팔곤 합니다. 민주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예방, 감시, 단속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단체나 활동이 존재했습니다. 1948년 첫 선거 때는 유엔에서 선거 과정을 참관하여 선거 부정을 감시하였고, 이후에도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외국인 선거감시단이라 불리며 1971년까지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도 종종 부정선거감시단을 조직해 주로 관건선거를 경계했지만 외국인 선거감시단도 그렇고 모두 효과는 별로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주로 운동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정선거감시단이 활동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자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나 바른선거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선거 부정 감시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때때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띤 편파적인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인력도, 장비도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직원은 물론 투표구 위원회 의원, 자원봉사자, 사회봉사요원, 행정부처 파견 직원 등 모든 가용 인력을 긁어 모아 선거 부정 감시 활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갑선거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총재가 직접 출마했는데요. 출마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다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감시단에서 부정선거 판정을 내릴 경우 법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등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리콜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리콜권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정선거감시단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당의 참여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또한 굳이 정당 참여를 고집하지 않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양심적이고 엄정한 시민단체로 감시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선협 또한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시민들의 제보 없이 은밀한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6.3 재선거를 보름 정도 앞둔 5월 18일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한 시민단체와 협의해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시 감시단이 지구당 선거사무실에 일정 인원을 파견해 감시하도록 배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3) 재선거에서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공동 선거부정 감시 활동은 2000년 2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부정감시단 제도의 신설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서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추천한 3명씩을 포함해 구시 군마다 5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의 시작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합니다. 편성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11,555명에 달했으며 주로 선거 현장 단속이나 선거 비용 실사 등 단속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그 결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376건을 단속하였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11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여서 단원들이 소속감과 공명선거 실현 의지를 갖기에 시간적으로 충분치 못했습니다. 또한 선거법과 단속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곧바로 활동에 투입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2002년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 10일 전부터로 앞당겼는데요. 이와 더불어 감시단원이 선거 업무로 인해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선거부정감시단 제도는 수차례 법을 개정하여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구성인원을 변경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2004년에는 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은 임시적 지위, 저임금, 외부 위조 활동으로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비로소 상시 근무로 전환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단속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는 5명에서 10명으로 상시 운영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증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제도도 없어졌는데요.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상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명칭이 과거의 부정적인 선거 풍토를 떠올리고 감시 대상인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국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선거 문화가 개선되면서 선거 부정에 대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와 예방이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정당 후보자와 국민들이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각된 것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공정선거 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다가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정식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